에너지는 다른 곳까지 전달되지만 물질은 전달되지 않겠습니다. 에너지 전달은 공간에서 물질이 이동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역학적인 파동은 파원, 매질, 매질 안의 한 점과 서로 이웃한 점 사이의 물리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동의 운동은 매질을 통해서 교란이 전파되는 현상을 학습할 예정이며 역학적인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따라 진행하는 1차원 파동을 통해 분석 모형을 살펴보고 3차원에서의 역학적인 파동도 다룰 예정입니다. 파동은 매질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매질이 공기인 경우 이러한 역학적인 파동을 우리는 음파라고 부릅니다. 아울러 이번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은 추후 경계 조건 하에서 파동을 다룰 것이고 이 내용은 양자역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제11강 파동의 운동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강의는 역학적인 파동에 대해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룰 파동 운동은 매질을 통해서 교란이 전파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들 파동은 매질을 필요로 하는데 줄을 따라 진행하는 1차원 파동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파동의 전파와 분속 모형을 통한 진행파를 학습하고 줄이라는 매질을 통한 파동의 속력과 에너지 전달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역학적인 파동의 선형 파동 방정식을 간단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운동의 핵심은 물질의 전달이 없어도 가능한 공간상 에너지의 전달입니다.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 중에서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 복사가 파동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메커니즘이 물질 전달인데요. 여기서 에너지 전달은 그 과정이 파동의 성질이 아닌 공간에서 물질이 이동함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논의할 모든 역학적 파동은 파원, 교란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한 매질, 그리고 매질 내의 한 점과 서로 이웃한 점 사이의 물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 파동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 그림처럼 기다란 끈을 한쪽은 벽에 고정시키고 팽팽하게 잡은 상태에서 다른 쪽을 한번 흔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의 펄스가 형성되어 유한한 속력을 가지고 줄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다음 그림은 진행하는 펄스의 생성과 전달에 대한 4개의 연속적인 포착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을 움직이는 손은 파원이고 줄은 펄스가 진행하는 매질이 되겠습니다. 줄의 각각의 요소들은 평행 위치로부터 진동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줄의 이들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겠습니다. 즉, 한 요소가 올라가면 다음 요소를 위쪽으로 당기는 형태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매질을 따라 진행할 때 펄스는 일정한 높이와 일정한 진행 속력을 갖게 되는데요. 펄스의 모양은 줄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거의 일정하겠습니다. 그림에서 펄스가 오른쪽으로 진행함에 따라 줄의 각 요소는 전파 방향의 수직인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특정한 점 P에서의 운동을 예로 든 것인데요. 전파되는 방향으로는 줄의 어느 부분도 이동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매질의 요소가 전파되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진행파 또는 펄스를 횡파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처음 그림에서의 펄스를 또 다른 형태의 펄스인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길고 팽팽한 용수철을 따라 이동하는 종방향 펄스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수철의 왼쪽 끝을 오른쪽으로 짧게 밀고 왼쪽으로 짧게 잡아당기게 되면 이 움직임으로 갑작스럽게 용수철이 압축을 하게 되고 압축된 부분은 용수철을 따라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수철이 변이된 방향은 압축된 영역에 전파되는 방향과 평행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질의 요소들이 전파되는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진행파 또는 펄스를 종파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길고 팽팽한 줄 위에서 오른쪽을 향하여 움직이는 펄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간에서든지 펄스의 모양은 수학적인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그림에서 t = 0에서의 이 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fx는 공간에서의 펄스 모양을 나타내겠습니다. 함수 y는 두 변수 x와 t의 함수로서 파동함수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를 y는 x와 t의 함수라고 읽겠습니다. 여기서 y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다음 그림의 점 P에서 x좌표의 특정 값으로 식별되는 줄의 한 요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펄스가 점 P를 지날 때 이 요소의 y좌표는 증가하여 최대가 된 후 다시 감소하여 0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동함수 y는 임의의 시간 t에서 위치 x에 있는 모든 요소의 y좌표를 나타내겠습니다. 펄스의 스냅 사진을 찍는 것처럼 만약 특정 순간의 펄스를 볼 수 있다면 이는 처음 그림 또는 두 번째 그림과 같을 것입니다. 특정 순간의 펄스의 기하학적 모양 fx를 파형이라고 하며 펄스의 속력은 v이므로 t초 후의 펄스의 마루는 두 번째 그림과 같이 거리 vt만큼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펄스의 모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처음 그림처럼 시간 t일 때의 펄스 모양은 t = 0일 때와 같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t일 때 수평 지점 x에서 줄의 요소 y 위치는 t = 0일 때 수평 지점 x-vt에서의 y 위치와 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점이 5인 정지틀에서 측정할 때 모든 위치와 시간에서의 횡위치 y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펄스가 왼쪽으로 진행한다면 줄 요소의 횡위치는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 초반에 줄에서 펄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줄의 끝을 잡고 한번 위아래로 흔든 것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모양이 다음 그림과 같은 중요한 파동함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파동은 줄의 끝을 위아래로 연속적으로 단조화 운동시켜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런 곡선으로 나타내는 파동은 함수 사인 세타의 곡선과 같아서 사인형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줄 끝을 단조화 운동으로 흔들게 되면 사인형 파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조화 운동과 사인형 파동 사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인형 파동은 연속적인 주기 파동의 가장 간단한 예로서 더 복잡한 비사인형 파동을 만들 때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갈색 곡선은 t = 0에서 진행하는 사인형 파동의 스냅 사진을 나타내고 있고 파란색 곡선은 t초 파동의 스냅 사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능한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을 상상해 보면 첫째로 그림에서의 완전한 파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갈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파란색 곡선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이동이 파동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만일 x = 0에 있는 매질의 한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면 각 요소는 y축을 따라 단조화 운동을 하며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이동이 매질 요소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파동의 운동과 매질 요소의 운동 간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매질 요소는 단조화 운동하는 입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파동에서 한 점, 이를테면 마루와 같은 점은 등속 운동하는 입자 모형으로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파동을 소개함으로써 단순화된 새로운 모형인 파동 모형을 개발할 수 있겠고 이로써 문제풀이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분석 모형을 갖게 되는데 이제 진행파라는 분석 모형에 대한 특징과 수학적인 표현을 다루어 보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다른 파동이나 입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파동이 공간을 이동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매질을 통하여 진행하는 파동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그림에서는 시간의 함수로서 한 매질 요소의 위치 그래프를 볼 수 있겠는데요. 파동의 가장 높은 점을 마루, 가장 낮은 점을 골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정의하고 그리스 문자 람다로 표기합니다. 더 일반적으로 파장은 어떤 파동의 한 점과 같은 변이를 가지는 가장 인접한 점 사이의 거리이며 처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공간에 주어진 위치에서 이웃한 두 마루가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파동의 주기 라지 t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그림에 보인 것처럼 주기는 매질의 한 요소가 완전한 한 사이클을 거치고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간격이 되겠습니다. 파동의 주기는 매질 요소의 단조와 진동의 주기와 같겠고 주기의 역수는 진동수 F로 정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파동의 진동수는 단위 시간 간격당 주어진 점을 지나가는 마루 수이며 사인형 파동의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이상적인 파동은 하나의 진동수를 가지며 무한히 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한한 길이의 파동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진동수가 섞이게 되는데요. 이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입자를 결합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파동을 결합하여 복잡한 비사인형 파동을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매질 요소의 평형 위치로부터의 최대 수직 위치를 파동의 진폭 A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t=0일 때 파동의 위치를 보이는 사인형 파동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 사인형이기 때문에 파동 함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라지 a는 진폭이고 스몰 a는 구해야 할 상수가 되겠습니다. x=0일 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그림과 일치하겠습니다. 함수 y가 0이 되는 x의 다음 값은 x가 2분의 람다의 값을 가질 때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사인 값이 0이 될 때 다음 조건 a 곱하기 2분의 람다 값은 파이와 같음을 이용하여 사인형 파동이 통과하는 매질 요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상수 라지 a는 파동의 진폭이 되겠고 상수 람다는 파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람다의 정수배만큼 증가할 때마다 매질 요소의 수직 변이는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파동의 전파를 기초로 하여 파동이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일 때 시간 t초 후의 파동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정의에 따라 파동은 파장 람다가 시간 간격 델타 t초 동안 주기 라지 t로 이동하는 것과 동일한 변위 델타 x를 통하여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파동의 속력, 파장, 그리고 주기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파동의 속력 V에 대한 이 식을 앞 페이지에서 살펴본 수식에 대입하게 되면 사인에 대한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동 함수의 식은 위치 x와 시간 t에 관한 y 함수의 주기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로 정의되는 k와 각 진동수로 정의된 오메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데요. 이 새로운 두 가지 양을 정의하여 파동 함수를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태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파동의 속력 V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으니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파동 함수는 x=0, t=0에서 매질 요소의 위치 y가 0이라고 가정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형태의 파동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긴 줄을 위아래로 한번 흔들어서 펄스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속적인 펄스를 간단히 파동이라고 하고 손으로 흔드는 대신 단조와 운동하는 진동자로 파동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다음 그림은 한 주기 라지 t의 4분의 1 간격마다의 순간적인 파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동자가 단조와 운동을 하므로 점 P와 같이 줄에서의 각 요소는 수직 방향으로 단조와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줄의 각 요소는 진동자의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갖는 단조와 진동자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줄의 각 요소는 Y방향으로 진동하겠지만 파동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V로 전달되겠습니다. 만일 t=0에서의 줄의 배열이 다음 그림과 같다면 파동함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은 줄의 어떤 요소의 운동에도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점 P에서 한 요소는 수직 운동을 하기 때문에 X좌표는 항상 상수로 남는다는 것을 유의하면 줄 요소의 횡속도 Vy와 횡가속도 Ay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위 식의 y는 x와 t의 복합함수이기 때문에 편도함수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dt분의 dy는 x를 상수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t에 대하여 미분한 것인데요. 수학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인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역학 파동의 한 가지 특징은 파동 속력이 파동이 진행하는 매질의 특성에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진폭 A가 파장 람다에 비하여 작은 경우의 파동은 선형파동으로 잘 설명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팽팽한 줄을 따라 진행하는 횡파의 속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력이 라지 T인 팽팽한 줄에서 펄스는 고정된 채 줄의 모든 요소가 펄스 모형을 따라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길이 델타 S인 줄의 작은 요소는 다음 그림에서 확대한 것과 같이 반지름 R인 원호를 이루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기준틀에서 줄의 요소는 이 원호를 통하여 속력 V로 왼쪽으로 움직이는데요. 홀을 통과하는 동안 이 요소를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로 모형할 수 있겠습니다. 확대된 그림과 같이 힘 T는 요소의 양 끝에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며 힘 T의 수평 방향 성분은 상쇄되고 수직 방향 성분 T 사인 세타는 호의 중심을 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소에 작용하는 지름 방향의 전체 힘의 크기는 2T 사인 세타 값이 되겠습니다. 요소가 작으므로 각도 세타도 작겠고 따라서 작은 각도 근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름 방향의 전체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요소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m은 줄의 단위 길이당 질량이 되겠습니다. 이 요소는 호의 일부이고 중심에서의 각도는 2세타이기 때문에 줄의 단위 길이당 질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줄의 요소는 알짜힘을 받는 입자로 모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소에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면 운동의 지름 성분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겠고 원호를 통과하는 속력 V에 대하여 풀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매질을 통하여 진행하는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다음 그림과 같이 줄의 한 점에 물체를 매달고 펄스를 줄에 보냄으로써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매달려 있는 물체에 펄스가 전달되면 물체는 일시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물체에 전달되어 물체와 지구로 이루어진 계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1차원 사인형 파동이 줄을 따라 전달하는 에너지 전달률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처럼 사인형 파동이 줄을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 에너지원은 줄의 왼쪽 끝에 외부에서 가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줄은 비고립계로 간주할 수 있겠는데요. 외부에서 줄의 끝에 일을 해주게 되면 줄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에너지가 줄의 계로 들어가 줄의 길이를 따라 전파되겠습니다. 길이가 dx, 질량이 dm인 줄의 작은 요소를 생각해보면 줄의 작은 요소를 y방향으로 단조와 운동하는 입자로 모형할 수 있겠습니다. 움직이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식을 작은 요소에 적용하게 되면 위아래로 운동하는 이 요소의 운동 에너지 dk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뮤가 줄의 단위 길이당 질량이라면 길이 요소 dx인 물질의 질량 요소 dm은 뮤 dx 값이 되겠고 줄의 한 요소의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매질 요소의 일반적인 횡속도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유도할 수 있겠고 t=0일 때의 파동에 대하여
주어진 요소의 운동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을 파동의 한 파장 내에서 줄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적분하게 되면 한 파장 내의 전체 운동 에너지 KA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이외에 줄의 각 요소는 평행 위치로부터의 변이와 이웃하는 성분으로부터의 복원력으로 인하여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요. 한 파장 내에서 전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하여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확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파동의 한 파장 내에서 전체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파동이 줄을 따라 진행할 때 이 에너지가 진동의 한 주기 동안 줄 위에 주어진 점을 지나가므로 역학적 파동과 관련이 있는 일률, 즉 에너지 전달률 TMW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식은 줄에서 사인형 파동에 의한 에너지 전달률이 진동수의 제곱, 진폭의 제곱과 파동의 속력의 비례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의 초반부에 줄에서 파동을 기술하는 파동함수의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모든 파동함수 y는 선형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를 나타내는데요. 이 식은 파동 운동을 완전하게 기술하고 이 식에서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선형 파동 방정식은 파동 운동의 여러 형태들의 기본이 되는데요. 이 식을 줄에서 진행하는 파동에 적용하도록 유도해 보고자 합니다. 진행파가 다음 그림과 같이 장력 라지 T가 적용하는 줄을 따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줄의 작은 길이 요소 델타 X를 고려하면 줄의 양 끝은 X축과 작은 각도 세타 A와 세타 B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힘들은 이웃한 요소들과 연결된 줄 요소의 끝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요소는 알짜힘을 받는 입자로 모형할 수 있겠습니다. 줄에 작용하는 수직 방향의 요소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각도가 작기 때문에 작은 각 근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알짜힘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팽팽한 줄을 따라 진행하는 횡파의 속력을 구했듯이 교재에 정리된 식들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이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에 적용되는 선형 파동 방정식과 일반적인 선형 파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식은 속력이 V인 진행하는 파동의 여러가지 형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에 대하여 y는 줄 요소의 수직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동 운동의 핵심은 물질의 전달이 없어도 가능한 공간상 에너지의 전달입니다.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 중에서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 복사가 파동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메커니즘이 물질 전달인데요. 여기서 에너지 전달은 그 과정이 파동의 성질이 아닌 공간에서 물질이 이동함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논의할 모든 역학적 파동은 파원, 교란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한 매질, 그리고 매질 내의 한 점과 서로 이웃한 점 사이의 물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매질을 통하여 진행하는 파동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그림에서는 시간의 함수로서 한 매질 요소의 위치 그래프를 볼 수 있겠는데요. 파동의 가장 높은 점을 마루, 가장 낮은 점을 골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정의하고 그리스 문자 람다로 표기합니다. 더 일반적으로 파장은 어떤 파동의 한 점과 같은 변이를 가지는 가장 인접한 점 사이의 거리이며 처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소가 작으므로 각도, 세타도 작겠고 따라서 작은 각도 근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름 방향의 전체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요소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m은 줄의 단위 길이당 질량이 되겠습니다. 이 요소는 호의 일부이고 중심에서의 각도는 2세타이기 때문에 줄의 단위 길이당 질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줄의 요소는 알짜 힘을 받는 입자로 모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소에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면 운동의 지름 성분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겠고, 원호를 통과하는 속력 V에 대하여 풀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의 도입부에서 언급한 파동운동의 핵심은 물질의 전달이 없어도 가능한 공간상의 에너지 전달 방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에너지 전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역각적 파동의 세 가지 요소, 파원, 매질, 그리고 매질 안의 한 점과 서로 이웃한 점 사이의 물리적인 관계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진행파의 분석 모형을 통해 사인형 파동을 설명드렸으며, 파장, 주기, 진동수라는 물리적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파동함수를 간단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제시된 파수와 각 진동수에 대한 유도는 오늘의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1강 파동의 운동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